네, 간추린 뉴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잠깐 숨 고르기 하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동결 그대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인데요. 예.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한 이후에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결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이자 때문에 높은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네. 조금 앞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돼서 좀 이자 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 한숨을 돌리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네. 한은은 이번 동결에 대해서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고 잠시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쉽게 예시를 들었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안개가 가득하면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린 다음에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냐. 이번 동결을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긴축 속도나 강도 또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 서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번 동결이 된 배경은요. 한국은행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물가 상승 둔화 속도, 또 미국 연준 최종 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 영향, 또 부동산 경기, 금리 인상 파급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번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지금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고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창용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한은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건데요. 실제로 경기 침체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과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를 하면 이 수치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난방비와 이자 지출이 역대 최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2022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은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항목별로 봤을 때 이 소비 지출이 5.9% 증가해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건데요. 그런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이 실질 소비 지출은 0.6%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출이 많아진 거지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품목별로 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냉난방기가 이제 포함된 연료비 지출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6.4%로 급증했고요. 또 교통비 지출도 16.4%도 늘었습니다. 이자 비용 지출 같은 경우에도 28.9% 급증하면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 이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이진석 통계청 이제 가계수지 동향과장은 기존금리가 인상한 영향으로 이자 비율 지출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증가율로 봤을 때는 기타 신용대출에서 각각 지출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라 좀 암울한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는 좀 수출로 타개를 해야 된다.
수출에 뭐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건 사법 사냥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부 향해서 거세게 비판을 했고요. 사법 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틀 연속해서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이미 10년 전, 5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바뀐 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 됐고 무도한 이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담당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과 해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지금 뭐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사과 그렇게 어려운가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오늘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예.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요구를 했는데 검토해보겠다라는 네. 답변이 온 거죠. 알았다가 아니라. 네, 예. 또 유족들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했는데 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 제정이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예.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항상 지금까지 같은 입장이었죠. 어떤 뭐 책임 소지가 정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족들과 좀 만나셔서 대통령이 예.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유족들의 이런 멍든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